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한 1% 정도 내렸는데 뭐 장중에는 시가는 조금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한 2.5% 상승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미증시가 폭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장중에 고가를 높였다는 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이 가격대 62평을 지키겠다는 주가의 의지로 보시면 됩니다. 세력들의 의지로 보시면 되고, 이 상황에서 종목별 투자자, 그렇죠? 어떻습니까? 외국인은 매도하고 뭐 기관은 매수하고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지만, 외국인이 매도하는 이유는 지금 환율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일단락이 될 거예요. 왜? 관세 관련된 내용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목을 잡혀가지고 입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안은 관세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 거고, 어저께도 미증시가 떨어졌거든요. 여기 보시면 월요일날 미증시가 장중에 3.5%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종가는 2.5%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저가 대비 종가 폭이 한 1.1% 정도, 이 폭이 나오잖아요. 이 정도 폭이 나오는 건 너무 많이 떨어졌고, 사실상 어제는 큰 이유가 없었거든요. 뭐 관세 이유도 없었고, 이미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은 가격 반영이 끝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 내에서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관세를 매기면 그거는 누군가는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공짜로 그 돈이 생기나요? 아니죠. 비싸게 들어오는 물건을 누군가가 살 텐데, 수입업자, 미국에서 수입업자가 감당을 하든 아니면 그 수입업자는 가만히 있나요?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황들을 트럼프가 만들어냈는데, 이걸 지금 앞으로 인플레이션 없다고 고집부리면서 파월 의장을 그냥 꺾어버리겠대요. 그쵸? 내 말 안 들을 거면 너 나가라, 그냥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파월 의장, 즉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볼인데, 이걸 가지고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이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난 것 같다. 아무리 이 고집이 세도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까지 되는데도 그걸 계속해서 막 고수한다? 지금 이러고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채권금리의 상승입니다. 그 채권금리의 상승분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 채권금리 한번 보고 갈게요. 미국 30년물 채권금리. 자, 보세요. 미국 국채는 누가 담보를 합니까? 미국 정부예요. 그러면 돈을 떼일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정부가 담보하는 채권의 금리가 어때요? 4.9%를 주겠대. 누가 보증해? 미국 정부가 보증해. 트럼프가 미국의 부채를 낮추겠다며. 근데 이래가지고 낮춰요? 차라리 화폐 가치가 박살 나는 걸 이용해서 장기채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관세 관련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벌어집니까? 어떤 부분이 벌어지겠냐고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을 더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절대 오래가지 못하고, 트럼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관세 관련된 이런 정책 일부는, 아니 거의 대부분은 저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보편관세 10%? 이 정도까지 오케이.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보편관세 10%가 진행됐을 때 나스닥의 이 포인트는 이때 4월 2일 날 이것보다 한 2%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어디까지냐면 보편관세로 인해서 시장이 적용받는 부분은 대략 나스닥 18,000포인트 부근이다. 근데 지금 어디예요? 15,870. 그럼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이렇게 진짜 험악하게 시장이 완벽하게 그냥 폭락하고 있는, 경기 침체를 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상황에서도 어떤 부분이 발생해요? 다시 두산에너빌리티는 회복에 성공을 했고 62평을 탈환했습니다. 주가가 62평 위에 있다는 건 차트를 보고 차트대로 갑니다. 주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게 아니라 62평은 60일 동안 이동한 평균 가격대예요. 그러면 이건 실적에 대한 예상치와도 같다는 겁니다. 실적이 뭐 앞으로 어느 정도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60일 동안 주가가 이동한 이 가격대를 묶어놓은 가격대가 지금 얼마예요? 25,200원입니다. 그럼 주가가 62평 이상 있다는 건 앞으로 실적에 대한 예상치보다 주가가 어때요? 높이 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왜? 미증시가 최악의 국면을 지났으니까. 두산에너빌리티에 지금 악재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물론 최근에 유상증자 관련된 루머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유상증자는 제가 못한다 그랬죠. 자, 사업 모델을 보자고요. 유상증자는 그쵸? 공장을 지어서 이 공장을 활용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면서 마진율을 높일 때 그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공장을 짓기 위한 그쵸? 사업이 잘 돼서 생산 설비가 필요하고 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일회성 비용 여기에 필요합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떻습니까? 원전을 지어야 되죠. 원전이 1년이면 짓나요? 6개월이면 지어요? 아니에요. 몇 년씩 걸립니다. 근데 지금 원전이 필요한 부분이 뭐예요? AI 시대. 데이터 센터를 늘리는 과정에서 막대한 전기가 소모되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지금 트럼프 관세 때문에 다 묻힌 상황입니다. 트럼프 패권을 잡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며 미국이 중국을 누르고 근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겠냐고요. 절대 이게 장기간 유지되지 못하고 만약에 장기간 유지될 것 같았으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이렇게 62평을 회복하는 상황 이때 미증시의 움직임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자고요. 미증시는 다시 떨어졌는데 그쵸? 하락하는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이 떨어졌다가 회복하고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 회복하는 과정 이때 4월 9일 날이죠. 나스닥에서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중국 제외 90일 유예한다. 협상 시한을 벌기 위함이다. 그쵸? 왜 그랬을까요? 채권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채권금리는 어때요? 4.91까지 올라갔고 지금도 비슷한 가격대에 있다. 트럼프가 요즘에 관세 관련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부터. 자, 그러면 지금 트럼프는 30년물 채권 기준에서 또는 10년물 채권 기준에서 10년물은 4.4%에서 4.5%를 붙였을 때 30년물 채권은 4.9% 이상에 갔을 때 또는 4.8%대를 넘나들 때 이럴 때는 트럼프가 입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노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미증시는 최악의 국면이 지나왔고 이런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즉 AI의 필수인 에너지, 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싼 에너지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원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테라파워를 설립해서 와이오밍주에서 354메가와트급 SMR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체코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짚고 가더라도 여기서 뭐가 나왔죠? 여기서 우선협정 대상자 그리고 지금 최종 입찰 단계를 거치고 있죠. 근데 체코에 대한 원전 수요가 있을 때 앞으로 유럽 쪽으로 확장시켜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파격적인 정말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은 어디서 나와요? 미국에서 나온다. 왜?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원전은요 데이터 센터와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되고 데이터 센터는 AI의 핵심입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기가 막대하게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화석 연료 이런 부분들을 계속 퍼올려서 이것만 가지고 감당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원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일론 머스크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전 CEO인 빌 게이츠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의 대장은 어디예요? SMR. 주식시장은 선반영된다 그랬죠.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운전자본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들면서 뭔가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전 얘기로 돌아가서 보면 유상증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일회성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그쵸? 원전을 짓는 데는 정말 3년, 5년, 길면 10년씩 걸립니다. 지금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도 가동되는 시점을 보잖아요. 자, 요렇게 해요. 2036년에 원전 가동이 시작된다. 최종 계약 체결 이후에 29년도에 건설 착수를 시작을 하고 대략 7년 정도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모든 부분이 어디서 작용해요? 선반영된다. 지금이 적기라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 10만 원 이상 올라갑니다. 추가적으로 그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 가서 확인하면서 매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장기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봤을 때 어때요? 21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방산에 대한 수요가 한국 쪽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23년 실적 확인한 이후에는 폭발적인 상승세. 그쵸? 22년도부터 시작해서 5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어느 정도 상승입니까 이거? 대략 20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치잖아요. 대략 30배 정도의 상승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00만 원 이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100만 원 이상에서 끝나는 과정에서 최근에 뭐가 나왔어요? 유상증자. 한국에서 역대급의 유상증자 3조 6천억. 지금 이게 3조로 다시 낮아졌죠.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늘어나잖아요. 그쵸? 주가가 다시 상승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왜 벌어질까요? 이건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상증자로 자금 조달해. 물론 이 안에서는 승계에 대한 걸 염두에 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유상증자로 인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이걸 일회성 비용으로 사용하면서 공장을 짓고 공장에서 늘어난 생산 능력을 가지고 마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이미 20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일회성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을 때, 어쩔 수 없이 자금을 조달해야 될 때, 그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유상증자를 하게 될 건데, 그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주가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서 4배에서 5배 정도 올라가서 10만 원이 넘는다. 이때는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유상증자를 해도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올 겁니다. 물론 그때 가서 주가의 등락이 있겠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타점 잡고 매매 구간 잡고 미국 시장이 최악의 국면에 있는 이때부터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 대한 판단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소통방에서는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시간 타점까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4월 22일이죠. 오늘입니다. 보세요. 한국시장 보합권 마감, 나스닥 선물 1% 상승 중에 있다. 최악의 상황을 지났기 때문에 나스닥에 대한 변동성도 크지만 오늘은 반등 구간을 만들어 낼 겁니다. 자, 보시면 오늘 나스닥 고점 2% 초반대 반등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좋은 점은 시장이 내리면 트럼프가 입을 다물게 되었다. 왜? 채권이 같이 움직이게 되었으니까. 원래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과 반대로 가는데 지금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트럼프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 관련된 얘기가 지금 3일에서 4일째 없어요. 영업일 기준에서 보더라도 목요일 이후에는 전혀 없다. 그러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1.5%씩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62평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를 거치고 있는 거고, 시장에 대한 상황들 와서 확인하시고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여기 쭉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리가켄바이오 매수 구간 잡았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도 4월 18일 그리고 쭉 올려서 보시면 4월 10일 정도에서도 제가 어떻게 했어요? 장 시작 전에 모두 함께 매매할 수 있게 공유를 해드렸다.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누구나 매매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하세요 이런 거 안 합니다. 당장 뭘 해야 된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뭐 급등해서 뭐 지금 못 잡는다, 나중에 늦게 잡는다,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차이가 나더라도 1% 2% 차이라면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시가에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 소통방에서는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받아보기 위해서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격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즉 소통방에서 매매하는 모든 내용을 같이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이 나오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제 실제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보여드리면,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죠.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키움증권 사용하시는 분들은 0606 화면을 열어서 보시면 실제 내가 매매한 내용이 다 찍혀 나옵니다. 그쵸?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모두 다 신고가 구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어때요? 신고가 구간. 수익 어때요? 25% 14%. 자, 최근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서 공략을 했을 때 76%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오죠. 한화오션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57% 수익 구간, 이렇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구간을 내가 보더라도 신고가, 즉 선반영 구간의 시작점은 신고가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국을 콕 집어서 조선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신고가를 만들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돼요? 단기간에 57% 수익 구간.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매수 구간을 꾸준히 잡아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공유해드리고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봐야 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과 2월 시장이 괜찮았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이쪽 구간에 갔을 때 저도 한 30% 정도 수익 구간 만들어냈었는데, 매도는 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고 분할 매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자, 최근에 ABL 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쵸? 신고가 구간, 즉 주도주만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두산에너빌리티 공략해야 되는 거 맞아요.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